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아버지가 물었어요. 집에 수박 없지? 어제 먹은 게 전부지. 오늘 배달시킨다는 게 깜빡했네. 아버지가 워낙 수박을 좋아하셨기에 여름에는 집에 수박이 떨어지질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엄마가 깜빡한 모양으로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고요. 그럼 오랜만에 다 같이 마트에 수박 사러 갈까? 다 같이? 그냥 엄마랑 아빠만 다녀오면 되잖아.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서 팥빙수도 먹고 오고 그러면 좋잖아. 여동생이 귀찮은 듯 툴툴대다가는 팥빙수라는 말에 마음이 동한 듯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을 따라 나섰고요. 집에서 마트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가 걸렸지만 소화도 시킬 겸 걷기에는 딱 적당한 거리였어요. 잠시 후 마트에 들어서던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진영이 혹시 집에 없나? 나온 김에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가면 좋은데. 엄마가 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그런 엄마를 나무랐어요. 엄마, 요즘 그렇게 아무 때나 막 불러내면 개념 없는 시어머니란 소리 듣는다?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야. 아니, 나는 그냥 진영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아무리 봐도 진영이랑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긴 해. 각자 강아지도 키우고 그래서 말도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긴 해. 진영이 언니가 성격이 좋긴 한 것 같아. 진영이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하는데 좀 챙겨줄까 하고 물어본 건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겠네. 당연하지. 그건 엄마 생각인 거고 진영이 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 생각해봐. 엄마가 낳은 자식들 속도 잘 모르겠다고 자주 말하잖아. 근데 하물며 진영이 언니는 남의 자식이잖아. 그니까 아무리 친해도 적당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야. 동생이 똑부러지게 엄마에게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감탄하듯 말했고요. 내 동생 진짜 똑똑하다. 세상에 너 같은 시누이만 있다면 고부 갈등이 하나도 없을 텐데. 뭐 그렇긴 하지. 내가 좀 개념 있는 시누이긴 하지. 동생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트에 들어갔고 나간 김에 생필품을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트 안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냥 으르렁거렸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동생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누가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온 건가? 근데 안내견은 저렇게 막 지저대지 않던데. 이상하네. 그러게 말이다.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긴 하네. 우리 가족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에 우리는 별 상관하지 않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마트 안이 소란스러워졌는데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쓴 한 여자와 마트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가 얼핏 들려왔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다른 고객님들께서 반려견이 덩치가 너무 크고 짖는 소리가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가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마트 직원이 빌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반려견 때문에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이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보니 개 두 마리가 엄청 커 보이긴 했는데요. 그 순간에도 마트 직원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위협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반려견을 좋아해도 저건 좀 아니지 않니? 그리고 개들이 커도 너무 크네. 딱 보니 개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저렇게 큰 개는 진짜 오랜만이네. 거기다 두 마리인데 여자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와 여동생이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여자가 마트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물거든요. 그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귀찮게 하면 마트에서 반려견 못 데리고 들어가게 했다고 언론사에 신고할 거예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반려견이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너무 지저대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다른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아까 어떤 여자 고객님은 물릴 뻔했다고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기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 개는 절대로 안 문다고요. 안 물어요. 그런 말 한 사람 누군지 당장 데리고 와봐요. 당신들 괜히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고객들 핑계 대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저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다른 고객님께서 물릴 뻔했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가 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니까 안 문다고요. 주인인 내가 안 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하는 거야? 죄송한데 그럼 목줄이라도 조금만 짧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이 우려 가득한 표정으로 목줄과 반려견들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저기 그게 마트는 여러 고객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직원으로서 위험해 보이는 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얘들한테 위험하다 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줄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도 참 대단했던 것이 절대 지지 않고 여자 고객에게 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마트 아닌데 목줄을 길게 잡긴 했네. 그리고 저렇게 큰 개들을 사람 많은 마트에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개들이 저렇게 지저대고 있는데 나 같은 그냥 나가겠구만. 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잖아도 아까 우리 아들도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갑자기 막 달려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건데 가서 저 여자한테 직접 말해야 하나? 괜히 마트 직원한테 미안하기까지 하네. 여자가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네. 다들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다른 고객들도 다들 한마디씩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고객이 용기를 낸 듯 두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기요, 아까 그쪽 개가 우리 아들한테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예요.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아주머니가 최대한 조곤조곤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렸어요? 물렸냐고요? 아니, 물린 건 아니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물린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냔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 우리 개들 스트레스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여자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트 직원이 놀란 듯 말렸고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잠시 자리를 좀 이동하실까요? 다른 고객님들께서 불편해 하셔서요. 마트 직원이 그 여자를 달래듯 말했는데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듯 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와 마트 직원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다른 고객까지 나서서 그 여자를 나무라기까지 했으니 화가 날 대로 난 듯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여자가 갑자기 마트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그 여자가 마트 직원의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마트 직원이 급히 어딘가로 무전을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어떤 남자가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남자가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미정 씨, 괜찮아? 괜찮은 거야? 라며 직원의 얼굴을 확인하다가는 그 여자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제가 여기 부점장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마트 부점장이야? 그럼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대충 보고받고 왔는데 고객님이 데려온 반려견이 다른 고객님에게 피해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마트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부점장이나 마트 직원이나 수준이 아주 똑같구만. 당신들 말이야. 지금 이따위로 행동하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다들 불매운동할 건데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을 하셔야 할 겁니다. 단 한마디라도 없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만 않겠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무튼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경찰 오면 다시 말씀하시죠. 뭐? 경찰? 아니 그러니까 걔 좀 데리고 들어왔다고? 경찰을 부르셨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라며 여자가 순식간에 반려견 2마리의 목줄을 놓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마트가 난장판이 나고 말았는데요.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마구마구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마트 직원들이 혼비백산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반려견 목줄을 겨우 잡고는 한 곳에 묶어두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니들 나랑 결혼할 남자친구 직업이 뭔 줄 알기나 해? 변호사야 변호사.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다 말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라며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예, 알았으니까 변호사 예비 남편분은 나중에 부르시고 우선 경찰서부터 가죠. 경찰관 한 분이 그 여자에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자의 마스크와 선글라스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동생이 먼저 외쳤어요. 잠깐만, 저 여자 말이야. 왠지 진영이 언니와 닮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아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 목소리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았거든. 동생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여자 가까이로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가 여친인 진영이가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여자친구 진영이는 말도 조곤조곤 고상하게 하고 그토록 험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외모는 비슷해 보였지만 아무리 들어도 목소리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 순간만큼 심장이 빨리 뛴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저만큼이나 놀란 모양으로 다들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곧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다들 기겁을 한 채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맞습니다. 그 여자는 제 여친인 진영이가 확실했거든요. 여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준영아! 제 말에 여자가 난동을 피우다가는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제서야 우리 가족을 확인했던 모양으로 놀란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여친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너 우리 앞에서만 그렇게 고상한 척을 했던 거니? 어쩜 여기서 이런 난동을 피울 수가 있어? 엄마의 말에 여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를 바꿨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얘들한테 뭐라고 해서 그랬어요. 어머님도 반려견을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얘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켜봤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넌 민폐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니? 네가 통제가 불가능하면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실 얘들은 옛날에 제가 키우던 개들인데요. 몸집이 많이 커지면서 넓은 마당에 있는 제 친구가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보냈었거든요. 이번에 저한테 잠시 맡기고 여행을 가서 제가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오바해서 경찰까지 부르고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구나. 무엇보다도 네가 마트 직원한테 하는 행동 다 지켜봤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는 거니? 지금은 우리한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마트 직원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럼 제가 마트 직원한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친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더니 마트 직원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오만정이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결국 우리 가족 모두 그곳을 나가려고 뒤를 돌았는데요. 자기야, 자기 그냥 가는 거 아니지? 나 도와줄 거지? 여친이 간절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곳을 나와버렸고요. 그렇게 여친은 경찰서에 가서 그 마트 직원에게 빌다시피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 저는 바로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니 마트 직원이 매장 입구에서 제지를 했던 모양인데요. 막무가내로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여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쫓아와서는 빌어댔는데요.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어요.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도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되겠구나. 다시 경찰을 불러야겠구나. 엄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여친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 여친을 보며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눈이 어떻게 됐던 건가? 아니면 제가 연기를 잘했던 건가? 우리 모두 어쩜 그렇게 깜빡 속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 엄마, 내가 보기엔 그동안 연기를 진짜 잘했던 것 같아. 나도 깜빡 속았잖아. 진짜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 다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나도 진짜 깜빡 속았어. 제가 미안한 듯 가족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외쳤어요. 너 잘 들어? 네 친구가 제 사촌 오빠라고 했지? 맞아. 내 친구 사촌 동생이야. 너 다시는 그 친구 만나지도 마. 어디서 저런 여자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진짜 친구라면 이런 짓 절대 못해. 알았어. 모두 미안해. 제가 마치 죄인 마냥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전 여친을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요. 전 여친이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해서 제가 그만 겉모습만 보고 혹했던 것 같네요. 암튼 그 뒤 저는 전 여친과 완전히 헤어지고 전 여친을 소개해준 친구와도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도 우리 가족은 엄마의 촉에 놀라곤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말하곤 하거든요. 내가 그때 수박을 사왔어 봐. 그럼 마트에 안 갔을 거고 그랬다가는 집안이 폭삭 망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여름에는 엄마가 수박을 항상 준비해 놓는데 아마도 그러려고 깜빡했던 게 아닐까? 암튼 신기하긴 한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조상님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봐. 동생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동생 말처럼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만약 그런 전 여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우리 가족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친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서로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며 규칙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